2022년도 2회 중졸 검정고시 경향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교재에서 적중률 100% 정도 완벽하게 좀 공부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중 정도로 제가 채점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기본 문제인 사회 1, 2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기본 단원인 사회 1에서 출제율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심화인 사회 2보다 더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본 위주의 문제가 나와서 중으로 잡았습니다. 자, 여전히 대부분 개념들을 물어보는 문제들 위주로 출제가 됐는데 난이도가 조금 그래도 어려워지려고 하는 그 기로에 지금 놓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더 이전 연도에 출제됐던 기출문제들 유형들이 나오거나 또는 한 문제 안에서 두 개의 개념을 묻는다거나 그럼 이제 좀 문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험 같은 경우는 좀 꼼꼼히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역사 영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9문제가 출제되고 있지만 여기서도 원래는 출제되지 않았던 세세한 질문들 또는 사건의 전개 과정,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이라든지 4.19 혁명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점과 역사서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거, 그런 부분을 물어봤다는 거에서 이제 역사서도 한번 체크는 하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지금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이전 기출문제를 푸셨으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일한 유물 사진이 계속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 같은 경우는 사진 공부를 다른 교재를 굳이 하시기보다는 기존의 기출문제들의 사진을 한 번씩 훑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원형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고르게 출제되지만 지금 4% 출제되는 단원들 여전히 지구 국가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조선의 성립 같은 경우는 건국한 왕 정도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좀 편차가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졸 사회 단원별 출제 분포도를 볼 텐데요. 자, 22년 같은 경우는 1부터 4단원까지 지금 꾸준히 3문제 이상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지도 읽는 법, 위도, 경도, 그리고 기후, 그리고 종교, 그리고 어떤 문화권이 있는지 물어보는 유형들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지금 5부터 6까지 지금 보시면 5단원은 자연재해 문제예요.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폭설이나 지진, 화산활동, 태풍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걸 얘기하는데 보통 한 문제에 한 개념을 물어봤으면 요즘에는 한 문제에 두 개념을 물어본다는 거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7단원, 8단원 같은 경우는 나의 성취주의는 뭐고 귀속주의는 뭔지, 그리고 문화를 바라볼 때 문화의 특성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문화에 평가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의 개념을 정리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9부터 12까지는요. 정치생활과 민주주의에서는 이제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이런 것들의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 자, 여기서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방자치제도고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이런 별칭들이 있거든요. 그럼 별칭들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시험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사회 1에서는 이렇게 10문제 정도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는 기본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꾸준히 학습하시면 틀리는 문제들은 없을 거고요. 근데 이제 사회 2에서 보시면 사회 2 같은 경우는 사회 1의 심화 버전이라고 해요. 자, 보시면 심화 버전에서는 지금 문제율이 저번부터 6문제, 6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사회 2 보면 첫 번째가 인권이에요. 이 인권 개념은 고졸로 넘어가시면 대단원 4로 굉장히 심도 있게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것의 기본 내용을 배우신다고 보시면 돼요. 인권의 특성이라든지 인권에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실 거고요. 헌법과 국가기관 단원에서는 우리나라 기관은 뭐가 있는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 3가지 기관의 역할을 배울 겁니다. 그럼에도 아직 중졸에서는 한 문제 정도씩밖에 출제가 안 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사회 2에만 있는 단원입니다. 경제 단원이죠.
경제단원에서는 수요곡선, 공급곡선, 그리고 환율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의 개념들을 이제는 좀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전 기출에서는 굉장히 쉽게 균형 가격 찾는 정도만 나왔다면 지금은 곡선이 이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경제활동이 약하다면 조금씩 백업 활동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7단원 볼게요.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지금 요 단원에서는 팩트가 두 개예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저출산 해결 방법과 고령화 해결 방법을 적절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사람이 만든 삶터, 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화, 산업화가 되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물어볼 거기 때문에 도시화의 단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9단원, 12단원 같은 경우는 앞에 했던 주로 내용들이 다시 한번 나와요. 그래서 뭐 세계화라든지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더불어 살려면 다문화 사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도덕적, 윤리적인 게 많이 나옵니다. 자, 사회 1, 2 이렇게 출제율을 봤고요. 이제 9문제가 고정적으로 출제되는 국사 파트 한번 볼게요. 자, 고조선의 성립 단계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앞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보통 1번, 역사 문제 1번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에서 꼭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꼭 공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의 역사가 이번엔 안 나왔지만 다음 기출에도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하시고 당군, 왕검, 재정일치, 사회 이런 거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통일신라. 이번엔 통일신라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삼국유사 역사책 관련해서 나왔죠. 자, 4. 고려의 성립에서는 꾸준히 학문제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공민왕이 안 나왔고 다른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제 공민왕 말고 다른 유형도 다른 단원들도 공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5단원 조선의 성립. 자, 아직 조선은 세부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계의 건국 정도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화도 회군이나 건국 또는 건국 과정에 누가 도움이 줬는지 이 정도 기억해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7부터 9단원 근대국가, 여기가 이제 현대사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현대사에서 꼭 나오는 거 지금 보시면 동학농민운동, 독립협회, 민주화운동 3세트, 4.19 혁명, 6월 민주항쟁, 그리고 동학농민운동까지 이렇게 우리 운동, 우리가 국민이 수호했던 운동들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2년도 2회에서는요, 여전히 사회 1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회 1을 공부를 소홀히 하시면 사회 2 출제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고득점을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 1 공부 꾸준히 해주시고 사회 2 공부는 심화 문제나 5단원 경제 문제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고득점을 위해서는 그 부분 구멍을 메꿔주셔야 되고요. 역사 문제 같은 경우는 점점 세분화되고 있다고 계속 강조하죠. 세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책을 계속 반복 학습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2022년 중졸 2회 검정고시 경향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